개발 중인 신형 대함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000km에 이른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로는 최장 사거리 미사일이 된다면서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 역시 1500km로 늘리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신형대함 유도탄 미사일 연구에 올해까지 총 대구억엔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사거리 2000km 미사일은 일본 본토에서 발사 시 중국과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극우 신문인 산케이의 사거리 2000km 개발 뉴스가 어디까지 신빙성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베와 스가를 잇는 일본 정부의 공격용 미사일 확보 움직임은 기정사실이란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산케이 보도대로 일본이 사거리 2000km의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현재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우리 군으로선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산케이는 미사일의 대상이 표면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지칭했지만 그 속에는 한국도 포함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는 한편 지상뿐만 아니라 함선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각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 사업에 따라 현재 약 200km 수준인 이 미사일의 사거리 또한 900km로 늘리지만 최종적으로 1500km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임의 정부는 지난 2017년에 F-35A 전투기의 사거리 500km의 노르웨이제 JSM과 F-15 전투기에는 사거리 900km의 JSSM 늘의 점을 각각 탑재하기로 했다. 이날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거리 2000km 미사일은 JSM과 JSSM의 사거리를 뛰어넘고 사거리 1600km인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맞먹는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 배경에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주로 산단도서 방위를 상정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상대의 사거리를 웃도는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우발적 사태 대처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슈밸리가 그동안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누누이 예고한 대로 일본 정부는 공격용 미사일 확보를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한다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날 산케이 보도처럼 만약 자위대가 사거리 2000km 순항미사일을 향후 실전화한다면 한국군으로서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을 한미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시작.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되어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영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 발사대 TL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 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 파워2 오브 그레이트 파워 컴퍼티션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C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즉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 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3000km 현무-3D 순항미사일 개발 마무리 언제? 한국 주변 강대국 대적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 고순도치 전략.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 고순도치 전략이 있다.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염두해왔던 전략인데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독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사일의 힘이 절대 필요하고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순항미사일인 현무-3C는 사거리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그렇다면 독침 전략 고순도치 전략 핵심 전략이 될 탄도미사일 현무-4와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현무-3D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고 배치될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사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혹시 개발이 완료됐거나 나아가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들은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한다.